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을 꽉 채운 나이의 아줌마입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딸은 일찍 남편을 이어이고 자식 둘을 키우느라 고생하며 살아온 저의 억척스러움을 닮았는지 참 야무지고 똑부러진 앤데 워낙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귀가 얇고 마음이 여려 오냐오냐 키운 것이 문제인지 30이 넘어서도 제 앞가림 못하는 아들놈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딸내미는 만날 엄마가 버릇 잘못 들여서 그래 하면서 제게 호통치지만요. 그나마 이런 아들 녀석도 34세 장가를 가 자기 가정 꾸리고 야무진 아내와 살다 보면 철이 들겠거니 굳은 심지를 가지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생각도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덕분에 아들놈도 그나마 조금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며느리로 인해 발생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 며느리는 소위 말하는 취집을 한 아이였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인사도 자주 하러 오고 일부러 집안일도 돕고 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결혼하자마자 180도 사람이 바뀌어버렸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맞벌이도 안 하며 집안일까지 거의 하질 않으니 아들놈이야 제가 선택한 여자니 제 팔자라 하지만 아들이 집을 시궁창처럼 해놓고 사는데 엄마인 제가 어찌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좀 편히 사나 했더니 며느리는 저까지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외벌이 남편이라도 가사는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들네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낳을 생각조차 없다더군요. 이것도 결혼 전에는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아이 3명 정도는 가지는 게 꿈이라고 온갖 가머니설로 제 마음을 얻더니 결혼하자마자 자기들은 딩크족인지 뭔지로 살겠다고 아예 선포까지 합디다. 그리고서는 개를 5마리나 데려와 기르기 시작했지 뭐예요. 개를 자식으로 생각한다면서 개가 아이 대신이라면서 어머니 손주가 3이 아니라 5이 돼서 더 좋으시죠? 이런 소리를 스스럼 없이 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신혼집에만 가면 혈압이 오르는 기분이더라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아들에게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결혼 전에는 동물을 기르지 않았고 우리 아들이 개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뻔히 알면서 저런 짓을 한 겁니다. 사람이 참아야 한다면서 자기 신랑에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알레르기 약까지 먹이면서 개를 기르다니.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아들놈도 속 터지는 놈이지만 전 도무지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 아닌가요? 대체 세상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저런 취급을 하나요? 저라고 해서 말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들의 개털 알레르기, 좁은 아파트에 개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위생 문제, 하루 종일 개들과 놀아주느라 엉망의 집안일 등등 제가 참다 못해 집안일을 해주면서 잔소리한 적이 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참다 못해 딱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라 몰라서 저러나 싶어서 저도 사람이고 어른이면 알아듣겠지 싶어서요. 며느리는 그때는 또 어른 앞이랍시고 고분고분 듣는 척을 하더니 대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해놓았는지 며칠 있다가 아들 혼자 집에 찾아와서는 엄마 대체 수정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러시면 저 이혼당해요.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 마누라 역성을 들고 나서는 겁니다. 세상에, 대체 세뇌를 어떻게 당하면 그 개판을 하고 약을 먹으면서 살고도 제 마누라 편을 들 수가 있는 건지 이쯤 되니 아들놈도 이해가 안 갈 지경이었죠. 예, 집안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고 사는 꼬라지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니? 누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혼하면 네 가정 네가 알아서 간수하라고 한 건 엄마였잖아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수정이가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들 자식 키워봐야 세상 소용없다더니 그날 이후로는 저도 잔소리를 딱 끊게 되었죠. 그 집에 가봐야 혈압만 오르니 발길도 점점 끊게 되었죠. 그래, 네가 네 입으로 그리 말했으니 애미 도움 없이 둘이 난장판을 치며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죠. 아휴, 난 창호가 어쩌다 저런 애를 만났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오빠는 그냥 호구라니까. 바보라고. 얘, 너는 또 오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저런 취급을 당하고도 자기 마누라한테 버림받을까봐 벌벌 떠는 걸 봐. 오빠는 저렇게 사는 게 좋아서 사는 거라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잖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둘이 안 맞으면 어떻게 살아? 똑같은 인간들끼리 끼리끼리 만나 짝짝쿵하고 사는 거지 뭐. 자기가 좋아 죽겠어서 저렇게 살겠다는데 엄마는 진짜 걱정도 팔자네. 딸내미 걱정이나 좀 해줘. 제 오빠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줘도 귀찮고 싫어서 일부러 삐딱선을 타던 사람이었다며 딸은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정말 저렇게 사는 게 좋나? 둘이 그렇게 죽이 착착 잘 맞아 본인들은 이상한 것도 불편한 것도 모르고 사는 건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죠. 그래도 며느리를 만나기 전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자식이 사고치면 친구 잘못 만난 탓만 하는 잘못된 부모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내 배로 낳아 34년을 나랑 같이 살았던 아들인데 그나마 어찌저찌 사람 구실 아들 노릇은 잘하면서 살아왔던 아들이 순식간에 저렇게 변하니 애미로서는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뭐 집안꼴을 어떻게 하고 살든 개를 몇 마리를 기르던 제 남편에게 대우나 잘해주면 제가 이런 신경도 덜 쓸 텐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상황만으로도 기가 찬데 며느리의 발언권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안 사돈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친정이 재력이 좀 되는 집안이었는데 며느리가 외동딸이었고 바깥 사돈도 저희 남편처럼 일찍 사별한 상황이라 안 사돈마저 잘못되면 친정 집안의 상당한 유산이 전부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야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다고 해서 저에게 뭔가 해줄 애들도 아니었고 제가 그런 걸 기대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세워라 내어라 개나 기르며 사는 것이 다 그런 계산 속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나쁜 생각도 들지 뭐예요. 사람이 하나가 미워 보이면 다 미워 보이기 마련이라니까요. 어쨌든 저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한 안사돈에게 병문안을 갔어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진행은 더디지만 아마 완치는 어려울 거라고 하네요. 이 나이 돼서 암 걸리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제 명대로 살다 가는 거라고 하던데 꼭 그렇지도 않나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꼭 털고 일어서실 거예요. 저라도 자주 문안 올게요. 알았죠?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 결혼했음 사돈끼리 가족이 되는 거지. 사돈이나 나나 남편이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다 떠나고 우리끼리 힘내고 의지해서 살아야죠. 안 그래요? 고마워요, 사돈. 안사돈은 사람이 참 올곧고 정도 많은 분이었어요. 저 같은 뽀글머리 파마 아줌마와는 다르게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분에게 어떻게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었나, 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그 꼴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긴 저라고 뭐 아들놈을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으니 남 탓할 입장도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저와 안사돈은 자식 잘못 기른 죄를 공유하며 친근감을 깊게 쌓아갔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폐악은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모양인지 유산을 내일 당장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굴면서 돈을 무기로 저에게 갑질을 시작했죠. 어머니, 지금 할 일 없으시죠?
저 지금 애견용품샵에 나와 있는데 애기들 사료가 너무 무거워서요. 어머니가 좀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택배로 잘 시켜 먹다가 왜 갑자기? 그냥 거기 직원한테 배달해달라고 하면 안 되니? 아, 여기는 그런 서비스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서만 파는 고급 사료 애들한테 먹이려고 나온 거라서요. 이제 곧 사는 수준이 달라질 텐데 우리 애기들 환경도 수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걸 왜 나한테 시켜? 나 네 시어머니야. 예, 다 큰 어른이 자기 엄마한테도 하면 안 되는 짓을? 제가 유산 상속받고 돈 생기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혼하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지. 난 괜찮은데 창호 오빠는 나 없이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유산 상속받으면 마당 넓은 천연주택으로 이사도 하고 오빠 차도 새로 뽑아주고. 아유, 뭐 이혼하면 이런 생각도 다 무슨 소용이람? 대충 아시겠죠?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곧 막대한 상속녀가 될 것처럼 굴면서 돈과 이혼을 빌미삼아 저를 시종부리듯 부리며 갑질하기 시작했죠. 전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더 그 집에 안 가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며 저에게 용돈을 주겠다면서 집에 들렀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었죠. 제가 좋아 그러고 사는 거니 낯이라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얼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굴색은 시커멓고 입술도 쩍쩍 갈라져 피죽도 못 써먹은 사람 낯이라고 했는데 애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그 꼴을 하고 와서는 그래도 자기 보너스 받은 것 엄마 챙겨준다고 30만 원을 건넸는데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받은 30만 원으로 반찬이나 해서 갖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성격에 제 남편 몸보신 시켜주겠다고 뭘 사다가라도 먹일 성격은 절대 못 될 테니 제가 안 다녀간 그 몇 달 사이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질 않아 저렇게 된 것이 분명하지 싶었어요. 갈비찜, 전복, 미역국, 황태구이 등등 보양에 좋은 음식들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준비했어요. 그러다 문득 퇴원 후 혼자 지내면서 힘든 안투병을 이어가고 있을 안사돈이 생각나 기왕 맘먹고 반찬하는 김에 일부러 간을 좀 연하게 해서 안사돈의 몫의 반찬도 따로 만들어 두었죠. 몸 아플 때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안사돈 역시 딸마저 시집가고 텅텅 빈 집안에서 혼자 아픔을 견디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쓰러워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반찬을 다 싸고 보니 곧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전 우선 안사돈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안사돈 댁으로 향했죠. 안사돈 댁에 도착하니 먼저 온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추운 날에 현관문도 다 닫지 않아 빼꼼히 열려 있었는데 그만 제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듣고 말았어요. 수정이는 요즘 보러 와? 남편 건사에 개도 5마리나 돌보는데 바쁘겠지. 아니 자기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데도 한 번을 안 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내가 선입견을 가지기 싫어도 없던 편견도 생기게 만든다니까 걔는. 아휴 또 말을 왜 그렇게 해 왜. 다 잘못 기른 내 탓이지. 아이 그게 왜 언니 탓이야? 매 한 번 안 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길러줬는데 그거를. 요새는 친자식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안 길러. 아휴 그렇게 저를 아끼며 길러준 제 엄마가 아픈데. 내가 너무 오냐오냐 길러서 그런 거지 뭐.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또 그렇게 이야기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손에 힘이 빠져 반찬통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인기척을 듣고 나온 안사돈 역시 저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짓더라고요. 아니, 저는 반찬을 많이 해서 안사돈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돼서 반찬 드리는 김에 제가 절대 일부러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 말씀드려야겠어요.
아이, 들어오세요. 그렇게 저는 뜻밖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있던 안사돈이 30년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비밀을 말이죠. 나기를 고아로 태어난 안사돈은 혈혈단신 16살의 나이에 고아원에서 나와 다시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악착 같은 마음을 먹고 이를 악물고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시설이 워낙 열악하여 아이들 닭장 같은 곳에 살면서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라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8, 90년대 한창 붐이었던 부동산 투자 유행에 맞추어 쌈짓돈을 투자한 것이 운 좋게 성공하여 큰 돈을 불릴 수 있게 되었고 생활이 안정되고 숨통이 트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덜컥 갑자기 외로움이 밀어닥쳤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홀몸으로 사회에 나와 그 긴 세월 돈만 쫓으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프더라고요.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집도 절도 돈도 없을 땐 그게 갖고 싶더니 돈도 집도 생기고 나니까 남들이 다 있는 가족을 나도 갖고 싶더라고요. 때마침 동네에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되었던 미혼모가 있었고 자신이 고아원에 살았던 시절을 떠올린 사돈은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키우겠다고 며느리의 친모에게 이야기를 해 아이를 자기 앞으로 출생신고하고 입양했던 거예요. 요즘에야 그렇게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입양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가난 때문에 아이가 없는 친척 집에 입양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혹시 누가 알까 자신이 입양되었던 사실에 딸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었던 안사돈은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며느리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죠. 오늘 오신 손님은 어린 시절 시설에 지낼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진실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요. 그러니 당연히 입양 기록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을 테고 며느리 역시 안사돈을 당연히 친엄마라고 굳게 믿으며 자신이 입양되었을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저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둘러대는 자기 엄마의 말을 믿은 거죠. 난 솔직히 지금도 내 딸을 속이는 기분이 들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친엄마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진짜 엄마한테 가겠다고 할까 봐.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할까 봐. 나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도 내 욕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보이는 안사돈 앞에서 차마 며느리 흉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사돈은 이 일은 정말 몇 사람 아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며느리에게는 이야기하지 말고 무덤까지 함께 가져가 달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딸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항상 마음에 짐처럼 느껴져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사돈에게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하고 마지막에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맙네요. 사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그런 안사돈에게 식사를 차려주었고 모처럼 오신 손님과 함께 셋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라고 하는 안사돈의 말에 또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 저는 반찬을 들고 아들네로 갔죠. 출발 전 아들에게 전화해보니 며느리가 집에 있을 거라고 했고 사실 어디 갈 데도 없이 하루 종일 집에서 걔들하고만 있는 걸 아는데도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는데도 한참을 집에 아무도 없는 양 반응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때가 한겨울이었는데다가 아들의 집은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구조라 고층이라 정말 어찌나 춥고 몸이 떨리던지 콧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해도 이상하다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는 도움 안 되는 말만 하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이런 거더군요. 이 나이에 40분을 그 추운 아파트 복도에
덩그러니 선 채로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기다렸으니 당시 제 기분을 이해하시겠나요? 며느리는 40분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주었고 그 태연한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확 치밀더라고요. 예, 너는 집에 뻔히 있었으면서 왜 이제야 문을 열어주는 거니? 아주 추워서 혼쭐이 났잖아. 평소라면 아들내미 징징대는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는데 그때는 정말 저도 화를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그런 태도가 무척 기분 나빴던 모양인지 며느리의 안색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니, 어머니가 열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열어줘야 해요? 여기가 내 집이지 어머님 집인가요? 집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찾아왔으면서 뭘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세요? 여기가 오빠 집이기만 한가요? 내 집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문 밖에 두고 가면 될걸. 누가 40분 넘게 기다리라고 했냐고요. 그거 반찬 가져와서 또 무슨 생색을 내시려고. 그렇게 막말을 시작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기분도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더 했다가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싶어 제가 한 발 물러나기로 했어요. 자식 가진 죄라고 아들이 우는 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었고요. 예. 나도 너랑 시간 낭비하기 싫다. 일단 추운이 들어가자. 내가 창호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그것만 설명해주고 난 바로 돌아가마. 전 그렇게 손사래를 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신발장 앞을 딱 막아서면서 아예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하러 가져오세요? 누가 반찬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태호가 저번에 보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안쓰러워서 반찬 좀 했다. 너도 매번 사 먹는 것보다 직접 한 반찬이 낫지 않냐? 그러니 며느리는 반찬통을 빼앗듯 가져가 함부로 열어서는 걔를 안고 마구 비비고 만진 손으로 뒤적거리더니 못 볼 걸 봤다는 표정으로 반찬통을 툭 손가락으로 밀고는 그러더라고요. 이딴 걸 누가 먹는다고 그래요? 뭐라고? 모르셨어요? 창호 오빠 저랑 결혼하고 입맛도 변했어요. 이런 구닥다리 음식 누가 먹는다고. 우리 애기들도 안 먹어요. 그치 몽아? 그러면서 사람 비웃는 낯으로 싱글대며 품에 안고 있는 제 개나 쓰다듬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머리를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있나. 30을 넘긴 주부가 저렇게까지 애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며느리 성격에 무슨 사달이 날진 모르니 꾹 참았죠. 말 길게 하기도 싫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겠지. 너 먹으라고 만들어 온 거 아니고 창호는 내가 반찬 만들어다 준다니까 좋아만 하더라. 넌 먹지 말고 내 아들 줘. 알았어? 넌 절대 손도 대지 마. 나 참, 그딴 거 돈 주고 먹어달라고 해도 안 먹어요. 역겨워서 그런 걸 어떻게 먹어? 거지도 아니고. 뭐? 너 분명히 얘기했다. 창호 주면 창호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그냥 냉장고에만 넣어놔. 손도 대지 마. 그렇게 며느리와 말다툼을 한 저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씩씩대면서 나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으로 내려오고 나서야 지갑을 그 집 신발장 위에 놓고 온 걸 알았지 뭐예요. 죽어도 다시 낯짝을 보긴 싫고 그렇다고 지갑을 두고 와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정말 난감했죠. 지금 다시 올라가면 또 몇십 분을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파트 현관 앞을 서성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더니 클락션을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차라 처음에는 저보고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가만히 보기만 하니까 다시 클락션을 울렸어요. 아들 차는 아닌데 누군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사돈이었어요. 아이고 사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니, 애들 집에 가신다는 이야기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반찬통도 비워서 돌려드릴 겸 그냥 받기 미안해서 차비라도 좀 챙겨드릴 겸 우리 딸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갈 겸 겸사겸사 들렀어요.
아이고, 그냥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몸도 편찮으신데 이걸 또 씻어서. 아이,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자비는 무슨, 아들내미 반찬하면서 그냥 양만 조금 보탠 건데요. 에휴, 저는 뭐 음식 안 해봤나요? 일부러 간까지 따로 봐주신 거 알아요. 제가 그냥 보내면 경우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왜 안 주무시고 바로 가세요? 아직 사위 퇴근도 안 했는데 해오신 반찬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루 묵고 가시지. 안사돈이 그렇게 아무 악의 없이 묻는데 지금 내 썩어 문드러진 속을 이 양반이 알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조금 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저녁에 또 약속이 있어서요. 안 그래도 마침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같이 올라가세요. 전 지갑만 가지고 가면 돼요. 오랜만에 딸이랑 오붓한 시간 보내셔야죠. 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둘러대고 주차하고 오시라고 했죠. 그래도 제 엄마랑 같이 가면 아까 같은 일은 적어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안심도 했고요. 제가 또 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처럼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틸 것 같아 전 일부러 엄마가 온 거 알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하면서 안사돈에게 배를 눌러보라고 했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안사돈이 배를 누르고 얼굴을 보여주자마자 며느리가 불이 나게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더군요. 정말 어이가 저 세상으로 출퇴하는 기분이더군요. 시어머니가 왔을 때는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라는 것처럼 일부러 몇십 분을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던 것이 제 엄마가 왔다 하니 30초도 안 걸리는 시간 만에 홀딱 문을 열어주는 게요.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아니, 어머니는 왜 다시? 내가 지갑을 두고 가서 다시 가지러 올라오려던 차에 사돈을 만났지 뭐니. 나는 지갑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며느리가 눈에 띄게 안절부절하며 제 엄마 눈치를 보는 것이 영 수상쩍더라고요. 그런데 지갑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던 찰나 아무렇게나 열려 바닥을 구르는 반찬통이 눈에 딱 들어오지 뭡니까? 며느리 성격에 반찬통을 비우고 씻어서 돌려주고 뭐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애가 아니니 이상했죠. 기왕 같이 들어온 거 날도 추운데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세요, 사돈. 아니, 엄마, 지금 집안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며느리는 그렇게 마치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는 마냥 현관 앞에 서서 쫄쫄매고 있었고 안사돈은 이 추운 날 어른들 현관에 세워놓는 거 예의가 아니야 하며 앞을 막아서 며느리를 비집고 쑥 들어가 버리셨죠. 저 역시 며느리의 행동이 영 수상쩍었던 탓에 모르는 척 안사돈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싸가지고 간 반찬들이 몽땅 밖으로 꺼내져 주방 개수대에 버려져 있는 장면. 비싼 한우로 만든 불고기나 장조림 같은 고기 반찬은 개 밥그릇 위에 얹어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진짜 머리가 번개가 쾅 하고 내려친 것처럼 말 그대로 눈이 번쩍 돌더라고요. 이 망할년이 역겨워서 돈 주고도 안 처먹는다더니 개새끼 먹일 정신은 있었냐?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안 나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 귀한 아들, 내 자식 먹이겠다고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 개밥으로 전락하고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재고 따질 것도 없이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주었고 며느리는 안고 있던 개도 떨어뜨리고는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성을 잃은 아줌마의 힘을 제깝게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내가 오늘 너 머리채 다 뜯어서 쓰레기통에 버릴 거야. 네가 버린 내 음식처럼. 엄마, 도와줘, 살려줘. 며느리는 안사돈에게 애절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던 안사돈이 제게 그만하시라며 차분히 말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며느리의 머리를 쥐어뜯기는 했어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앞에서 딸을 그렇게 하는 게 몸도 성취하는 안사돈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 저는 시근덕대는 숨을 고르며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수정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네가 정말 사돈이 만들어준 반찬을 다 저렇게 버린 거야? 똑같은 음식을 안사돈 댁에도 가져다 주었기에 안사돈 역시 개수대에 쏟겨 있는 음식만 보고도 알아봤겠죠. 안사돈은 기가 막힌 표정으로 대체 그동안 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해온 거야?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으로 굴었니? 하면서 자기 딸을 추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엄마 무서운 줄은 알았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딸이 말을 못할 정도의 심각성을 감지한 안사돈은 저에게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달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그동안 쌓인 곳이 너무 많았기에 그 자리에서 그동안 며느리가 벌인 패악에 대해 대강이나마 설명을 해드렸고 안사돈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현기증이 나는 듯 비틀대며 저의 부축을 받아 거실 소파에 간신히 앉으셨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네 시어머니께 사과드려. 엄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너는 정말 30을 채워도 변하는 것이 없구나. 이게 무슨 짓이니 대체.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구설이 없이 조용히 잘 지내나 했더니 뭐하니 당장 사과드리지 않고. 엄마에게 그렇게 크게 혼나본 적이 없었을 며느리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흐적거리면서 저에게 마지못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더군요. 그 눈물마저도 억지로 짜내는 것이 보일 정도라 엎드려 절받기 해봐야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렇게나마 사과를 받은 게 어디냐는 생각에 씁쓸하게 웃고 있는데 이어진 안사돈의 말이 더한 반전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꼴을 보니 내가 안 되겠어. 얼마 남지도 않은 삶. 이렇게 죽으면 내가 편히 눈이나 감겠어? 내가 가진 재산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나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도 이제 남들한테 기대어 사는 삶은 그만두고 너 스스로 자립해. 이게 엄마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고 선물이다. 알았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안 그래도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가려고 알아둔 게 있는데 일부가 아닌 전부 해야겠어. 너 좋아하는 강아지들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 미혼모 시설, 고아원 같은 곳들, 내가 생각해둔 곳들에 모두 기부하고 갈 거야. 당연히 며느리는 난리가 났죠. 엄마, 암이 머리로 전이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작 이런 일 하나로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엄마 딸은 나잖아요. 엄마 가족은 나잖아.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 긴 세월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득바득 살아온 줄 아니?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사랑이 부족한 거다. 내가 더 사랑해주자. 내가 못 먹고 못 입으니 내 딸만큼은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게 살게 해주자. 그렇게 너를 방만하게 풀어둔 내 잘못이었어. 아니, 나한테 줄 내 돈, 내 유산을 유기견이나 미혼모 따위한테 준다고요? 내가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는 차분히 이야기하는 안사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며 방방 뛰었죠. 개를 5마리나 기르면서 개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애한테서 나올 말인가 싶어 없던 정도 뚝 떨어지더군요. 수정아, 잘 들어.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원래부터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사돈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며느리가 가진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결국 털어놓게 되었어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딸이 평생을 저렇게 남들에게 미움받으며 살 것이 걱정되었던 거겠죠.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게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가는 존재이니까요. 안사돈의 고아원 시절과 과거, 그리고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이야기까지 모두 들은 며느리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너는 한때 나한테는 왜 아빠가 없냐며 나에게 투정을 부렸었지. 이 엄마는 내게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빠 없이 널 혼자 크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엄마의 실수였나 봐. 사돈께는 이미 너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려드렸단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유산이 모두 날아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펑펑 울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안사돈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그 후 며느리는 제게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지요. 말이나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제 엄마 귀에 들어가면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르니 조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조용히 말 잘 들으며 지내다 보면 유산을 다시 물려주겠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다행히 사돈의 항암 치료는 차도를 보여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예후가 아주 좋아 이대로라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적 같은 상황이에요. 저는 안사돈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고 있고 아직 건강 회복이 필요한 안사돈을 위해 제가 반찬도 자주 해다 주고 있어요. 사돈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해야겠죠. 며느리에게는 아직 비밀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해드릴까요? 사실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것은 아니고 원래 며느리에게 돌아갔어야 할 재산은 전부 저희 아들에게 증여가 되었답니다. 안사돈은 유산을 미리 증여해주면서 저희 아들에게 우리 딸이 정신 차리고 사람 노릇할 때까지는 절대 한 푼도 이 돈 수정이한테 쓰지도 말고 이 사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 엄마가 유산을 남겼다는 걸 알면 또 기고만장해서 평생 저 성격 못 고치니까. 하고 몇 번이나 당부했어요. 아들 역시 저와 안사돈의 당부와 약속,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로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 있는지 이제는 며느리에게 절절 매미어 종처럼 굴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을 모두 입양 보냈으니 첫 출발이 나쁘진 않죠. 물론 저와 아들에게 이런저런 폐악질도 많이 한 며느리지만 정말 악한 아이라기보다는 평생을 부유한 집의 외동딸로 살아오며 남을 배려하는 법도 사회생활을 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철없는 여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부디 며느리가 자기 엄마의 참사랑을 깨닫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해 주었으면 하고 요즘은 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우리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